안녕하세요. 조이헌터입니다. 소드앤소서이라는 게임을 룰북을 짚어가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소환된 불멸의 영혼들로서 부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소울 포인트를 모아가며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나쁜 놈들을 처치하여 왕국을 구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말하자면 각 주사위는 어떤 경우에도 제굴림을 한 번을 초과하여 굴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 덱을 제외하면 토큰이나 카드 더미가 소진되었을 시 버려진 더미를 섞어 새로운 더미를 만들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의 캐릭터는 동일한 버프나 페널티 효과를 중첩하여 받지 않습니다. 에너미 스크롤에는 적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특수 능력이 무엇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우 카드는 이번 턴에 어떤 적군이 움직일 것인지 공격할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에너미 카드에는 각 몬스터의 방어력, 체력 및 죽었을 때 얻는 보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미 파워 카드는 에너미한테 추가적인 능력을 부여할 때 사용되며 굉장히 다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미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있는 에너미한테 파워를 부여하게 됩니다. 부여했을 때 랜덤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같은 적군이라도 항상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지요. 그리고 함정 카드는 문을 열거나 상자를 열 때 만나게 되는 카드입니다. 보물 카드는 상자를 열거나 몬스터를 죽였을 때 얻게 되는 보상 중의 한 가지로 일회성 아이템부터 무기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벤트 카드, 상점 카드, 괴짝 카드, 이제 제가 한글로 된 번역을 따라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탯시는 괴짝 카드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이건 시작 시에 주어진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영웅 카드, 그리고 영웅의 스킬, 여기는 뭐 패시브, 액티브 스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울 웨폰 카드는 강력한 아이템이고 소울 포인트를 사용해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맞춰서 셋업하시면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각 지형은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분하기 어렵다면 각 구역에 있는 시야 중심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지역에 올라갈 수 있는 피규어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 지역에 있는 피규어 개수를 비교하여 아군이나 적군의 숫자가 한쪽이 더 많다면 많은 쪽이 지역을 통제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통제하고 있다면 이라는 문구에 스킬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제를 넘어서 피규어의 개수 차이가 2배 이상이 된다면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고 통제 효과에 추가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적을 공격할 때의 공격력 플러스 1, 즉 1 히트 보너스를 받습니다. KO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KO 상태가 되면 피규어를 눕히고 개수를 셀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3대 1로 이 지역을 몬스터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형적 장애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콘이 있는 방향에서는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발코니처럼 아래서 위로 갈 수 없는 경우에 이 아이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너갈 수는 없지만 시야선을 막지는 않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은 가능합니다. 또 영혼이 되어 날아다닐 경우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Difficult Area는 지형 지물에 의한 요소로 이동에 들어갈 때 이동력 2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칸마다 1씩 가는데 이곳을 들어갈 때는 2를 내야 하고요. 나갈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데들리 에리어는 가시덤불처럼 험난한 지형으로 입장할 때 1HP를 입장료로 받습니다. 빨간색 두 지형은 적들한테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흰색 아이콘은 프리 액션 아이콘이고 노란색 아이콘은 액션 아이콘입니다. 일반 문을 열 때는 액션 소모 없이 프리 액션을 열 수가 있고 잠긴 문을 열 때는 1 액션을 사용하여 열 수 있습니다. 문을 열면 함정 카드 하나를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열린 문은 다시 닫을 수 없습니다. 상자를 열 때도 1 액션을 사용하여서 열고 함정 카드를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뒷면에 적힌 보너스를 받습니다. 매직 락은 매직키가 있는 영웅이 프리 액션으로 열 수 있습니다. 서치 에리어에서는 1액션을 사용하여 뒤적뒤적 할 수 있는데 빨간 주사를 굴려서 보너스를 받거나 함정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큰은 버립니다. 시야는 시야선을 연결하여 확인합니다. 시야선이 벽에 닿거나 맵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두 지형은 시야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에너미는 영웅의 시야를 차단합니다. 영웅은 적군 뒤편에 있는 공간을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앞에 있는 적 때문에 뒤에 있는 적을 시야선이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아군과 적군의 시야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즉, 적은 영웅 뒤에 있는 다른 영웅을 볼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야는 5칸입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는 자신이 있는 공간을 거리 0으로 나타내고 옆 칸은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1, 2 여기서는 1, 2 이렇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문을 열거나 상자를 열 때 함정 카드를 펼치게 되는데 거리 2만큼 적용이 된다면 2칸 떨어진 거리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 경우는 영웅 셋 모두에게 적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또 각자 세이브 롤을 하라고 하는데 세이브 롤은 블루 주사위를 하나 굴려서 영웅 정보에 있는 아이콘이 나오면 세이브에 성공하고 함정을 피하게 됩니다. 세이브에 실패를 했다면 함정 카드 효과를 해당 영웅에게 적용시킵니다. 싸움은 영웅부터 영웅 한 턴, 에너미 한 턴, 영웅 한 턴, 에너미 한 턴 돌아가면서 합니다. 원하는 영웅부터 턴을 가질 수 있고 현재 턴을 수행하고 있는 영웅은 활성화된 영웅이라고 칭합니다. 영웅은 크게 4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 공격, 액션, 프리 액션. 이동 중에는 공격할 수 없고 공격 중에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동을 한 칸 한 후 공격을 했다면 이번 턴에는 더 이상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레벨업을 하는 경우는 공격을 2번도 할 수 있는데요. 공격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한 후에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액션과 프리 액션은 이동 중이나 공격 중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행동이 끝났다면 턴을 종료하고 여기 있는 턴 마커를 뒤집습니다. 다음은 에너미 턴인데 전장에 에너미가 하나 이상 있다면
조우 카드를 하나를 펼치고 해당 지문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에너미를 활성화시켜라. 그것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해라. 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턴을 종료합니다. 에너미 턴까지 끝나야 활성화된 영웅 한 명의 턴이 종료가 되며 다른 영웅이 또 활성화됩니다. 선 플레이어 개념은 없고 누구든 먼저 턴을 가지고 싶은 사람 우선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 죽어서 영혼인 상태가 된 영웅이 있다면 해당 영웅은 에너미 턴을 스킵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턴을 가지고 모든 영웅이 턴을 가졌다면 라운드가 종료가 됩니다. 전투 단계가 끝나면 다음은 이벤트 단계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카드 덱에 카드가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가장 윗장을 열어서 적용시키고 앞면을 위로 해서 덱 위에 올려둡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단계가 끝나고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는데요. 만약에 이벤트 덱에 이미 오픈된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버림으로 이벤트 단계를 종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매 두 번째 라운드마다 이벤트 카드가 한 장씩 공개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카드는 카드 내 적힌 내용을 실행하는 게 있고 스토리북의 내용을 찾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낮과 밤 카드가 나왔을 경우는 옆에 따로 빼두고 낮과 밤 효과를 적용을 시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라운드에 또 카드를 펼치게 됩니다. 이 아래 보시면 이제 적을 생성하게 되는데 적을 생성하는 공식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덧셈과 뺄셈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영웅 2인과 3인 혹은 4인과 5인에 따라 공식이 다르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영웅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3명이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3명이 다 살아있을 때 에너미가 둘이 지도상에 있다고 하면 3 빼기 2 빼기 1 해서 추가적인 적군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너미가 한 명만 있었다 하면 하나의 에너미가 생성이 되고 생성이 될 때는 지도상이 열려있는 스파운 게이트라는 곳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벤트 카드 덱이 이렇게 열리고 제거되고 열리고 제거되고 해서 모두가 소진이 되었거나 모든 영웅이 같은 시간대에 유령이 되어버리면 패배하고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기는 방법은 모릅니다. 항상 달라요. 한손검, 양손검은 주 무기를 나타내는데 영웅 시트 좌상단에 장착시키고 한 손이 남을 경우 보조 무기를 우측 상단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방패도 보조 무기에 포함이 됩니다. 양손 무기를 사용한다면 보조 무기를 낄 수 없습니다. 가방에 소지할 수 있는 아이템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좌측에 나열하게 됩니다. 초과해야 할 경우 원래 있던 아이템을 프리 액션으로 떨궈야 합니다. 가운데는 영웅 카드가 있고 왼쪽은 갑옷, 오른쪽에는 반지나 망토 같은 유물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는 영웅의 스킬을 나열합니다. 영웅들은 셋 중에 하나의 신을 섬기는데 아네레스라는 화이트한 신, 이노미스라는 예측 불허한 중립적인 신, 미르라는 다크한 신이 있습니다. 영웅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퀘스트를 진행하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처음 영웅을 고를 때
의로운 친구들과 악독한 친구들은 한 파티에 낄 수가 없습니다. 중립적인 영웅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각 영웅들은 파이팅 스타일이 다른데요. 보시면 민첩, 신앙, 매직, 힘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제한이 됩니다. 이동은 이동용만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 소울잼인데요. 가운데는 소울 랭크, 즉 레벨이고, 하트는 체력, 주먹은 공격 가능 횟수, 노란 삼각형은 액션을 할 수 있는 횟수, 마지막 회색 삼각형은 파워와 탤런트인데 숫자만큼 스킬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별의 개수만큼 재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울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2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 곱하기 2, 4만큼이 필요하고 3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3 곱하기 3, 9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벨이 낮은 영웅부터 레벨업을 시켜줘야 합니다. 혼자 2렙 차이 내면서 세질 수 없어요. 게임에 소울 랭크 나누기 2, 한글어 자료에는 영웅 등급 나누기 2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누고 난 후에는 반올림을 합니다. 그리고 적과 아군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전투 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투 중에 있을 때는 같은 공간에 있는 적을 우선으로 타겟팅해야 합니다. 전투 중에 있는데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려 한다면 해당 공간에 있던 모든 적이 주요 무기로 공격을 해옵니다. 각각의 공격을 해소한 후에야 그것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주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편이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면 적들은 쫄아서 공격하지 못합니다. 빨간 주사위와 파란 주사위가 있는데 공격 주사위와 공방 주사위입니다. 눈금은 타격 눈금 1히트를 표시하고 1 공격력만큼 데미지를 줍니다. 번개와 별로는 카드에 있는 특수 능력과 마법을 사용할 수 있고, 방패는 1방어를 나타냅니다. 용뱀은 굉장히 특수한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는데 초반에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굉장히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그렘린은 이거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미스 종종 나쁜 효과도 있습니다. 액션은 7가지가 있는데 퀘스트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액션을 제외하면 7가지는 자신의 턴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만큼, 여기 위에 있었던 이 횟수만큼 아무 때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1번 질주. KO 되었을 때 질주를 쓰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질주를 사용하여 한 칸을 더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라운드의 질주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2번 후려치기. 상자나 잠긴 문을 열 때 후려치기를 합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함정 카드를 펼쳐야 되고 세이브 롤 하시면 되고요. 전투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들을 다 물리치고 하시거나 적들을 밀쳐버리고 하셔야 합니다. 3번 집중. 라운드에 한 번 집중하여 공격력에 1을 더합니다. 요거 굉장히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4번 아이템 재배치. 전투 중이 아닐 때 자신의 가방과 착용한 장비를 재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뭔가 좋은 걸 주셨을 때 하면 좋겠죠. 5번째 아이템 교환.
전투 중이 아닐 때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영웅에게 아이템 하나를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착 슬롯이 비어 있다면 바로 착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방에 넣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돈도 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과 돈을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할 수 있어요. 주고받으면 이 액션입니다. 아이템을 땅에 떨구거나 줍는 것은 프리액션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버리고 줍는 것으로 아이템 교환을 할 수 있는데 가져와서 바로 사용해야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섯 번째, 탐색. 전투 중이 아닐 때 서치 에어리아 토큰이 있는 곳에서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주사위를 굴려서 결과를 적용하고 해당 아이콘이 없는 경우는 꽝입니다. 토큰은 버려집니다. 일곱 번째, 대왕몹 도발. 라운드에 한 번 대왕 몬스터를 도발할 수 있습니다. 어그로 핑퐁을 잘 하셔야 합니다. 프리액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문 열기, 아이템과 돈을 떨구거나 줍기, 이거는 전투 중이 아닐 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주었을 경우는 장착 공간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피인데 공격을 피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적이 있던 공간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 몬스터한테 맞아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은 프리액션은 줍고 떨구기와 문 열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콘은 패시브 능력을 나타내고 방패는 반응하는 능력을 나타내서 자신의 턴이 아닐 때에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파워는 고유 능력과 스킬, 재능 세 가지로 나뉘고요. 레벨업을 할 때 여기 변하는 걸 보고서 파워카드 숫자가 오르면은 파워카드 별이 추가가 되면은 탤런트를 얻게 됩니다. 이때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의 영웅이 돼야 돼요. 1짜리는 배울 수 있는데 여기는 3짜리는 배울 수가 없고요. 또한 선악 성향에 따라서 반대편 성향의 스킬은 이런 거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스킬을 사용할 때는 아이콘에 따라서 공격, 액션, 프리액션, 패시브 등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예를 들어 번개 소환을 사용한다면 최소한 영웅 등급이 3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 데미지에 빨간색, 파란색 주사위를 2개씩 굴립니다. 그래서 추가 히트를 얻거나 번개나 별 표시를 사용해서 적을 KO시키거나 공격을 범위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번개를 사용한다면 단일 타겟이었던 공격이 범위 0짜리 범위 공격이 되어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적을 공격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숫자는 해당 스킬을 사용할 때의 사거리입니다. 만약 토르가의 영혼 등급이 5 이상이었다면 스킬을 사용할 때 3등급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5등급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등급으로 사용했다면 주사위를 2개가 아닌 각각 3개씩 굴리며 번개 2개를 모아서 관통 3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윗부분은 등급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킬을 사용한 후에는 그 해당 레벨에 됐던 것, 그 모래시계만큼
쿨타임을 적용시킵니다. 만약 3레벨 스킬로 사용했다면 이렇게 뒤집어서 3 공간에 이렇게 놓게 되고, 타임 단계가 되면 모래시계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쿨타임이 끝나면 스킬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스킬을 배우면 가장 오른쪽에 놓으면 되고, 만약에 죽어서 레벨이 줄어들면 스킬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가장 오른쪽에 있던 스킬을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시브처럼 쿨타임이 없으면은 쿨타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환수는 액션으로 소환을 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활성화는 라운드당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환된 소환수의 체력은 소환한 영웅의 영웅 등급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소환수는 적을 소환하는 그 공식에서 영웅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2단계 펜릴처럼 자상단에 숫자가 있다면 영웅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와는 상관없이 통제나 지배의 숫자를 비교할 때는 한 개의 피규어로 인정을 합니다. 아이템은 장착 아이템과 잡다한 아이템으로 나뉘는데, 잡다한 아이템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글화 자료를 따라가자면 지속물, 소모품, 그리고 투사체가 있습니다. 지속물은 가방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소모품은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것, 투사체는 여러 번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때 주사위에 그렘린 눈끈이 나왔다면 버려지게 됩니다. 그렘린 눈끈이 나온 것을 재굴림할 수 있다면 다시 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템의 상단에는 이렇게 전투 스타일에 대한 아이콘이 있는데, 해당 스타일을 고수하는 영웅만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은 모든 스타일의 영웅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있을 경우 해당 스타일의 영웅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는 힘. 2가지가 있다면 2스타일의 영웅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X 표시가 있으면 해당 스타일은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입니다. 이 경우는 마법사만 제외하고 다른 스타일의 영웅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투 시스템이 중요한데, 공격 액션을 사용하여 무기나 스킬로 공격을 합니다. 표시가 있죠. 고정 히트 수치에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내용을 더합니다. 번개나 별을 사용하여 다양한 능력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공격은 신비, 찌르기, 둔기, 그리고 배기 4가지 유형이 있고, 몬스터에게 저항력이나 약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어자가 방어를 할 때는 약점 혹은 저항력 수치를 먼저 계산하고, 갑옷 아이콘 수치, 마법 보호막, 그리고 방어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방패 수치 순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있는 커틀라스라는 칼로 공격을 했고, 고정 1히트 수치에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히트, 그리고 번개를 사용하여서 나온 히트, 이렇게 3히트를 가지고서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습격자를 공격해보면, 이것은 배기이기 때문에 저항력에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3의 공격으로 공격하고, 여기서는 갑옷 수치만큼 빼고 2만큼의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크 샤먼을 공격했다면
똑같이 저항력은 100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렇게 마법 보호막. 그래서 1히트 데미지를 하나씩을 흡수를 하여 2개를 흡수시키고 이 토큰은 제외가 되며 1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같은 라운드에 또 다음 영웅이 공격했을 경우는 마법 보호막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크 전사를 공격했다면 갑옷에서 2 데미지를 막아내고 남은 1 데미지는 주사위를 굴립니다. 만약에 주사위를 2개를 굴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남은 데미지가 1개라면은 1개만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없으면은 이렇게 또 1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번개 표시 혹은 방패가 나와서 완벽히 블락을 했다면 아무 데미지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KO가 된 적은 방어 시 갑옷 수치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크 전사가 KO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 혹은 이렇게 KO가 있는 무기나 마법으로서 이번에 KO를 당하면서 공격을 받았다 하게 됐을 경우 갑옷 수치를 적용받지 못하고, 하지만 히트 수치, 최대 히트 수치만큼의 주사위를 굴려서 그만큼은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O가 됐을 때는 통제와 지배 숫자를 비교할 때도 머릿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대1 상황에서 누웠다면은 지배받는 상태가 돼서 플러스 1 데미지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 영웅이 남은 액션 포인트가 있었다면, 여기 있었던 액션 포인트가 있었다면 액션 포인트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였던 집중을 해서 공격력을 1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치명타를 가했을 경우 랜덤으로 치명타 토큰을 가져와서 바로 적용시킵니다. 이게 치명타 토큰이고요. 치명타 토큰은 3가지 색깔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3가지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초록색의 경우는 즉시 적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1 데미지를 주고, 그리고 파란색은 일시적인 효과로 상태 이상, 해당하는 것에 대한 상태 이상 토큰을 바로 가져와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영구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최대 체력을 낮춘다거나 번개 눈금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거나 공격력을 계속 줄여놓고 있는다거나 합니다. 이것은 계속 라운드가 진행이 되더라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토큰은 2번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2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1 데미지를 입습니다. 만약 최대 체력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최대 체력 마이너스 2처럼 더 상위 단계 효과를 받으면 1 데미지를 받지 않고 그냥 최대 효과만 적용을 시킵니다. 밀쳐내기를 했을 경우는 상대방을 한 칸 옆으로 밀쳐낼 수 있습니다. 원래 왔었던 방향으로 밀리게 되는데, 불가능한 경우는 플레이어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우리 쪽으로 끌고 와서 다구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명타나 밀쳐내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1히트를 기록해야 되는데요. 이 1히트는 방어력 계산 전 1히트를 말합니다. 관통 공격, 이거 정말 좋습니다. 관통 공격은 마법 쉴드로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관통 2라는 수치가 있으면 최대 2히트까지 관통 공격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주사를 굴려서 고정 2뎀과 함께 4 데미지를 기록했고 관통 2를 사용했다면 2히트는 관통 공격이 되고 남은 2히트는 일반 공격이 됩니다. 공격은 관통 공격부터 처리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저항력,
혹은 약점 수치를 계산합니다. 찌르기로 공격했고 찌르기에 저항력 1이 있었다면 4히트 마이너스 1 해서 3히트가 되고 두 개는 관통, 하나는 일반 공격이 됩니다. 습격자는 뭐 마법 실드가 없는데 예를 들어 버프를 받아서 하나의 실드가 생겼다고 해보자면 관통 공격으로 마법 실드가 하나 깨지게 되고 또 남은 1의 관통 공격으로 1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공격 1이 남았는데 그것은 갑옷 수치에 막힙니다. 관통 공격 이렇게 옆에 숫자가 없으면 최대 수치가 무제한이라는 말입니다. 범위 공격. 범위 공격이 0이라면 타겟 대상과 같은 공간에 있는 유닛 모두에게 공격이 가해집니다. 범위 공격이 1이라면 타겟과 같은 공간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한 칸 거리에 있는 모든 유닛에게 공격이 가해집니다. 시야선이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격은 일괄로 적용이 되고 방어는 각각의 유닛이 따로따로 합니다. 바디 컨디션. KO 당한 경우는 피규어를 눕혀서 표시하고 공격 액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동을 사용하거나 질주 액션을 사용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토큰. 영웅이 받게 되면 영웅 시트에 올려두면 되고 바닥에 깔리면 바닥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 지형에 들어가는 영웅은 똑같은 수치의 불 토큰을 받게 됩니다. 불 토큰은 중첩돼서 받을 수 있고 타임 단계 때마다 각 토큰마다 1 데미지씩을 줍니다. 그 후에 2자리는 뒤집어서 1로 만들고 1자리는 제거합니다. 바닥에 깔린 것도 1씩 줄어들거나 제거가 됩니다. 독. 이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타임 단계 때 독 수치만큼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 후에 세이브 롤을 합니다. 세이브에 성공했다면은 독을 제거하고 아니라면 남겨둡니다. 독 1이 있는데 독 2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면 즉시 1 데미지를 받고 독 1짜리 토큰을 뒤집어서 독 2로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수치를 받게 될 때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1 데미지만 받으면 됩니다. 암흑. 암흑에 걸리면 실명 상태가 됩니다. 모든 액션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세이브 롤을 해야 하며 실패 시 액션은 낭비가 되고 성공했을 시에만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턴 종료 시 암흑 토큰은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 한 칸을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 세이브 롤을 하고 또 한 칸을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 또 세이브 롤을 하고 만약에 실패했다면은 안 되고 성공했을 시에만 그 해당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래? 그러면 또 한 번의 세이브 롤을 하고 그것이 세이브가 되었을 때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둔화. 둔화는 정말로 둔해집니다. 이동 1이나 공격 1 혹은 그냥 액션 1 중에서만 딱 한 가지를 할 수 있고 턴을 넘깁니다. 프리 액션은 원하는 만큼 프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턴 종료 때 토큰을 버립니다. 기절. 기절 상태에 있을 때는 리액션 아이템이나 스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턴이 되면 기절 토큰을 제거하고 턴을 종료합니다. 데미지는 하트 토큰으로 표시하고 최대 체력만큼 하트 토큰을 받게 되면은 죽습니다. 죽으면 영혼이 되어서 날아다니는데요.
지형에 방해받지 않고 다닐 수 있고요. 우선은 영웅 등급이 1 하락됩니다. 그에 따라서 마지막에 배웠던 스킬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은 괜찮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아이템들, 가방 속에 있었던 것, 그리고 또 가지고 있었던 돈들은 그 자신의 자리에 이렇게 떨굽니다. 영혼은 자신의 턴이 되면 이동, 영혼의 외침, 그리고 성지로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단계 때 성지에 있는 영혼은 자신의 영혼 등급만큼 소울 포인트를 사용하여 부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태 이상 없이 최대치로 살아나고요. 만약 죽어있는 상태로 퀘스트가 종료가 된다면 유령 상태의 영웅은 장착한 아이템 중에 랜덤하게 섞어서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퀘스트 시작 전이나 특수한 경우는 퀘스트 중에 상점을 방문하게 되는데 돈을 사용해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양면인 경우가 있는데 돈을 지불한 면만 그 한쪽만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점을 방문했을 때는 자신의 아이템도 자유롭게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 카드를 얻은 이 아이템은 여기 액트 숫자당 25원을 받고 상점에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괴짝에 들어있는 이 아이템들은 시작부터 주어진 아이템으로 모든 영웅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곳에 게임을 진행하면서 구매하게 된 아이템도 괴짝에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을 방문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괴짝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법의 모루 혹은 뭐 포니테븐 이런 갬블장에서 돈 걸고 도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점을 방문했을 때 영웅당 한 번씩만 도박을 할 수 있고요. 하는 방법은 5원을 내고 이 눈금 중에 하나를 고른 후에 파란색 주사위를 굴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골랐던 눈금이 나오면 상금을 받습니다. 뭐 아이템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굴려야죠.